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오늘은 뇌 선호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옆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좌뇌형, 우뇌형, 전뇌형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인간의 뇌는 크게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 좌우 중에서 좌측 전두엽, 좌측 후두엽, 우측 전두엽, 우측 후두엽 이렇게 또 크게 네 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좌측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 그래서 즉 공부하는 뇌 이렇게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좌측 후두엽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주 책임감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좌측 후두엽이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측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측 후두엽은 감성이 풍부해서 정적인 사람. 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크게 둘로 나눠 보면 좌뇌형, 우뇌형 이렇게 나눠서 좌뇌형, 우뇌형, 좌우뇌가 딱 맞는 전뇌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좌뇌형 사람, 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좌뇌형 사람은 자라면서 현상만 달라지지 이 좌뇌형인 기질이 똑같다는 거죠. 다만 크면서 현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설탕 맛있는 단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먹는 단 음식과 청소년이 먹는 단 음식과 어른이 먹는 단 음식이 다르지만 전체가 단 음식이잖아요. 그렇게 현상만 조금 다른데 그 현상과 함께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뇌형 인간 그러면 뇌는 좌뇌가 우뇌보다 그림처럼 더 많이 사용하는 즉 선호도에서 좌뇌가 우뇌보다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좌뇌로 생각하고 좌뇌로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좌뇌적인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언어나 행동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뇌형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 거냐는 거죠. 첫 번째, 좌뇌는 어떠한 일이나 학습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우위적인 면을 차지하려는 욕구가 강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여야 되죠. 내가 반장이어야 되죠. 내가 이겨야 되죠. 자,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아빠하고 게임을 하면 이겨야 되죠. 자, 이런 어떤 이겨야 되는 것이 강하고 청소년으로 넘어가면 이겨야 되는 게 어디에서 이겨야 되느냐? 학습에서도. 그래서 좌뇌형이 어떻게 보면 우뇌형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뇌는 이겨야 되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 초등, 어른들도 그렇죠. 어디 가면 내 중심적이어야 되죠. 카리스마와는 달라요.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고 좌뇌형은 잘 이끌어 나가고 못 이끌어 나감을 떠나서 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저는 여행을 가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오너로, 리더로, 즉 가이드로 세워요. 그럼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가이드 말에 100% 순종하기.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행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이드가 있어요. 아니면 또 오너를 뽑아놨어요. 그런데 좌뇌형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짬뽕이면 끝까지 짬뽕에 대한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짬뽕을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나눠지면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즉, 내가 아니면 그럼 나는 이거 먹고 싶으니까 반 나눠서 그거 먹고 싶으면 저리 가고 이거 먹고 싶으면 이리 오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즉, 적당히 알았어 이런 게 없이 내 주관이 뚜렷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집이 세다. 그래서 유아 때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좌뇌형 아이들은 고집이 세요. 자, 고집이 센 거죠. 자, 그러면 고집이 세다 그러면
단점이 고집이 센 거는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의 단점은 뭐냐면 고집 센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가 약하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는 내가 잘하고 싶은 욕심도 많고 또 잘해요. 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잘하는 것이 크면서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이고요.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점차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좌뇌가 우리 아이는 보니까 좌뇌가 세네, 높네, 선호도가 좋네. 왜? 나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고 아빠한테도 이겨야 되고 우리 아이가 청소년인데 보니까 스트레스가 예민해요. 많아요. 친구 관계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이렇게 좌뇌가 높은 아이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요.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먼저 우리 집 환경이 좌뇌형이냐 우뇌형 생활 패턴이냐를 먼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뇌형 아이가 우뇌형 즉 좌우뇌로 맞으려면 세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근육. 소근육이 뭔지 알죠? 오리고 찢고 붙이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씨. 그래서 지난번 강의했던 것처럼 어떤 교구나 물건을 살 때 지침서 먼저 버려라. 이것부터 알려드렸죠? 소근육 운동. 두 번째는 대근육 운동.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막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르기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철봉이라든지 이렇게 아이가 소근육과 대근육을 잘 쓰게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든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난번 명절 특집 강의 때 얘기했죠. 어디를 가든 아이가 함께 끼어서 아이를 동참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을 때도 동참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되면 여기서 늘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눈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항상 눈을 마주 보면서 아이와 함께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늘상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항상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 함부로 하죠. 왜? 눈치가 없어서. 이런 애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좌뇌형 아이들은 첫째 소근육, 대근육 그리고 눈을 통해서 눈치 훈련. 그래서 눈치가 많은 훈련을 시킨다. 이 세 가지는 좌뇌형 아이를 바꾸는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혹시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 주세요. 언제든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향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